36가죠. 어댑션 크레딧도 non-refundable입니다. 어디서 크레딧 클레임 하느냐 법을 좀 보면요. 스케줄 아니죠? 스케줄 3죠. 스케줄 3에 non-refundable 크레딧 중에 바로 어댑션 크레딧이 이 6C에 있죠. 폼 8839 대체해라. 14,890불까지 어댑션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크레딧 줍니다. 만약에 스페셜 리드 차일드, 스페셜 리드 차일드란 게 말 그대로 특별한 필요를 요구하는 자녀, 즉 부모가 감옥 가 있거나 부모가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아이를 어답하는데 들어간 어답하는 경우에 비용이 다 안 들어갔어도 이 14,890불의 풀 어마운트를 크레딧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MAGI가 26만 3,410불보다 많으면 이 크레딧 클레임할 수 없겠죠. 사실 그 크레딧은 MHI가 이 22만 3,410불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223만, 22만 3,410불까지는 이 14만 4천 이 맥시멈 금액 14,890불 공제 크레딧 주는데 이 MHI가 이렇게 22만 3,410불 이상이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MHI가 26만 3,410불 이상이면 더 이상 크레딧 클레임 못 한다고요. 중간에 줄어드는 건 뭐 공부할 필요 없고 22만 얼마부터 줄어들다가 26만 얼마에서 되면 하나도 크레딧 못 받는다.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해도 되고 한 26만 이상이면 하나도 크레딧 클레임 못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자들은 안 된다는 거죠. 부자들은 입양 비용이 들어가도 크레딧 클레임 못 한다. 어떤 비용에 대해서 크레딧 받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비용들이죠. 어덕션 비, 코스트, 어토니 비, 또 입양하는데 뭐 한국 왔다 갔다 하는 트래블 익스펜스 이런 비용들이 입양 비용 해당되는 거고 입양 비용 아닌 것이 나열돼 있죠. 시험에 다음 중 입양 그 어덕션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닌 것 찾으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각기 이 두 가지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 번은 이게 답이었고 한 번은 이게 답이었고 여기서 서로게이트 페렌팅 어레니먼트 이것은 지금 사전 찾아보면 서로게이트라는 게 대리모 이렇게 했는데 사실 대리모가 아니고요. 대리 부모 계약, 부모 역할을 대신해주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 아니라는 거고 또 스파우즈의 차일드 입양하는데 비용도 에, 크레딧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요. 어떤 자녀를 입양했을 때냐? 18세 안 된 자녀 혹은 나이와 상관없는 장애인 자녀를 입양했을 때 이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언딩건 크레딧.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가난한 근로자에게 주는 크레딧인데 이 크레딧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이 리펀더블 크레딧입니다. 세금보다 많으면 타먹을 수가 있어요. 리펀더블 크레딧이 아주 대표적인 크레딧인데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이고 그자면 안 된다고. 또 많이 벌면 근로소득 일정 금액 이하이고 또 투자소득도 많으면 안 됩니다. 투자소득이 1,300불 이하인 자로서 1,300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밖에 세법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기 다른 규칙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자녀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링 스테이터스가 뭐냐, 소득이 얼마냐,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최고 이만큼씩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크레딧 관련해서는
뭐 크레딧 계산하라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이 요구 조건들을 물어보죠. 요구 조건들을. 크레딧은 왜 크레딧 계산하라고 안 나오냐? 이 크레딧은 테이블 보고 찾는 거예요. 양식집에도 여러분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식집 176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띄었습니다. 연딩금 크레딧 2022년치 테이블입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없을 때도 크레딧 받는다 했죠?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만 카운트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거요. 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녀가 없을 땐 얼마, 한 명일 때 얼마, 두 명일 때, 세 명일 때. 자녀가 많을수록 크레딧이 많아지죠. 그리고 싱글이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냐 다르고 멜뱅 조인트냐 다르죠.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크레딧 금액이 늘어나요. 한번 쭉 훑어볼게요. 소득이 늘어나면서 크레딧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 가장 크레딧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뱅 조인트리의 3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트뱅 조인트리 자녀가 3명 제일 많이 크레딧 받죠. 쭉 훑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옆으로 가서 또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얼마가 맥시멈이 되는지, 얼마까지 맥시멈이 되는지. 다음 페이지로 가서 또 왼쪽에 쭉 내려가 보고 또 오른쪽 쭉 내려가 보고 또 다음 페이지로 내려가 보죠. 다음 페이지 가서 쭉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옆 오른쪽으로 가서 6,935올이 맥시멈이에요. 6,935올. 그 맥시멈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쭉 유지가 돼요. 그죠? 유지가 돼요. 소득이 얼마 보세요? 얼마 붙습니까? 예, 15,400불부터. 소득이 15,400불부터 맥시멈 크레딧 계속 유지가 되다가 쭉 가보겠습니다. 이 맥시멈이 어디까지 유지가 되느냐? 한 장 더 넘겨서 네, 조인트만 보는 겁니다. 지금 쭉 가서 여기가 맥시멈이 되겠네. 이 부분. 예, 26,300불. 26,300불까지 6,535불. 나머지 또 줄어들기 시작하죠. 26,300. 그러니까 25,400불부터 시작해서 26,300불이었을 때 가장 많은 크레딧을 받는 거죠. 15,400불이었죠. 15,400불 말했죠. 15,400불부터 시작해서 26,300불 사이에서 가장 많은 6,535불 크레딧을 받는다. 리펀더블 타먹을 수 있는 크레딧이죠. 세금이 없어도 내야 될 세금이 없어도 이만큼을 해먹을 수가 있다고요.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다가 소득이 얼마나 되면 하나도 크레딧 못 받게 되느냐? 네, 쭉 마지막 장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만 9천 얼마 되면은 크레딧을 못 받게 되죠. 크레딧이 자녀가 3명 있고 메리트뱅 조인트리 할 때 가장 많죠. 굳이 메리트뱅 조인트 안 해도 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인 경우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인 경우도 그만 크레딧 받아요. 볼까요? 헤드 오브 하우스 3명 3명 헤드 오브 하우스도 3명이면은 자녀가 3명이면은 6,935 맥시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고 안 받고는 자녀의 숫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뭐 헤드하우스홀드냐, 메리트라인 조인트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몇 명이냐. 네, 자녀가 혹시 싱글이다 그러면 크레딧 얼마 못 받아요. 자, 싱글 자녀가 없을 때 한번 볼까요? 싱글 자녀가 없을 때 맥시멈 크레딧이 560일로 보이네요. 560. 지금 싱글이잖아요. 싱글이고 자녀가 없을 때 소득이 7천 7,300불, 7,560불, 7,300불부터
맥시멈 560으로 갔다가 560불이 계속 유지가 되어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560불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음, 싱글이면은 잔해가 없으면 더 빨리 끝나네요. 여기서 싱글이면 잔해가 없을 때 어디 여기서 끝나 9,150불에서 560불 맥시멈 크레딧하는 거예요. 다시 줄어들이셔야죠. 7천 얼마에서 7천 얼마하고 9천 얼마 사이에서 맥시멈 크레딧 560불 받고 싱글이었을 때 잔여가 없으면 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테이블 보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딧 계산 알아보면 안 나오고요. 달리 도표로 그려보면 이런 거죠. 예, 이렇게 도표로 그려보면 이것이 소득, 뭐 AGI하고 언드 인컴인데요. 그리고 크레딧,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전혀 없으면 크레딧 못 받다가 늘어나면서 크레딧도 늘어나죠. 그러다 일정 금액 유지하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소득이 일정 금액 되면 하나도 크레딧 못 받게 되죠. 일정 수준까지는 맥시멈 유지하다가 다시 줄어든다고. 증가하다가 맥시멈 유지하다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5만 9천 얼마, 메리트당 조인트면서 자녀가 3명이면 5만 9천 얼마면 크레딧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조건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요구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You and your spouse하고 퀄리파잉 차일드가 전부 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 돼요. 일할 수 있는 밸리드한 소셜 넘버. 그리고 두 번째에 이 earned income하고 AJ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그것이 일정 금액 미만이 되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MFJ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5만 9천 원하면 더 이상 크레딧 못 받잖아요. 메리타임 세프렛 하는 경우도 크레딧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메리타임 조인트리가 통상적으로 받지만은 메리타임 세프리트도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 조건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거주자 1년 내내 넌 레지던트 엘리언도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랑 결혼해가지고 거주자로 되기로 선택해서 조인트를 하면은 괜찮고요. 다른 사람의 퀄리파잉 차일드 대상 자녀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 언딩 크립밖에 한 대상 자녀가 아니어야 된다고 내가 클레임하려면. 그리고 폼 2호가 foreign earned income을 익스전하는 폼이죠. foreign earned income을 익스전 시킨 적이 없었어야 되고 투자 소득이 1,300불 이하여야 된다. 이 목조상의 투자 소득이 뭐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텍스 인처스 뿐만 아니라 텍스 이그잼 인처스도 포함됩니다. 텍스 이그잼 인처스. 그리고 디비던, 캐피털 게인, 로열티, 렌탈 인컴, 그밖에 패시브 인컴 이런 것이 이 목조상의 인베스트 인컴이고 그 인베스트 인컴이 1,300불 이하여야 된다. 시험에 착각할 수가 있어요. 텍스 이그잼은 안 들어가나 하고 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크레딧 받을 수 있다 했죠.
단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위에서 말한 요구 조건도 다 충족돼야 되고, 그리고 you have your main home이 미국에 있었어야 돼요. more than half year 동안. 여기서 미국이라는 것은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그래서 괌이나 프레토리코 같은 그 성룡에서 산 것은 아닙니다. 포함이 안 됩니다. 미국 50개 주 안에 살아야 되고요. 3년 이상. 잔리가 없을 때도 크레딧 받으려면은. 그리고 역시 no one can claim you as dependent로 나를 디펜더 클레임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내가 우리 아버지 디펜던트면 내가 언딩 크레딧 클레임 못 한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 언딩 크레딧 대상이 되는 자녀면 내가 또 언딩 크레딧 클레임 못 한다 그 이야기고 또 나이가 최소한 25세 이상 65세 안 돼야 됩니다. 25세 이상은 돼야 되고 at least 25세는 포함되죠. 근데 65세는 포함이 안 됩니다. 언더 65. 65세 딱 되면은 65세가 되면 자녀가 없다. 그러면은 혼자 싱글인데 65세다. 그러면 이 언딩 크레딧 신청 못 한다고. 최소한 25세 이상 언더 65세, 65세 미만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않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 크레딧 받으려면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퀄리파잉 차일드 자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크레딧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 자녀 3명까지밖에 카운트하죠. 그 자녀에게 판단할 때 에이지 테스트 역시 나이가 19세 미만 혹은 언더 24인데 풀타임 학생 그리고 릴레이션십 내 자녀야 된다는 거죠. 내 차일드 세포상의 차일드 의미 아시죠? 레지던 테스트 반년 이상 살아야 되고 조인트 테스트 조인트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가 되려면 그래서 그 상세한 이야기를 더 써놨죠 여기다. 에이지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써놨고 릴레이션십 내 자녀 동생도 자녀고 내 편한 리스도 내 차일드라고 그랬죠. 레지던 테스트 뭐든 해프와 같이 살아야 되고 예, 이런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차일드로 간주가 되는 거죠. 소셜 넘버 일할 수 있는 밸리드한 소셜 넘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소셜 넘버란 건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혹은 valid for work only with DH authorization 이것도 다 해당됩니다. valid 소셜 넘버로 간주가 되는 언디 인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목적상에 언디 크린 목적상에 언디 인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시험에 종종 물어봐요. 이 언디 인컴 크린 목적상에 언디 인컴인 거 찾아라. 뭐 아닌 거 찾아라. 웨이지, 셀러리, 팁, 커미션, other taxable employee pay. 이 프렌즈 베네핏 중에서 taxable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받는 프렌즈 베네핏 중에 taxable한 프렌즈 베네핏. 반대로 non taxable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non taxable employee pay는 그래서 earned income이 아니다. 또 개인 사업에서 번 돈도 이 목적상의 earned income이고 비즈니스에서 번 돈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받은 돈도 개인 사업 소득으로 보잖아요. 스케일 위해서 사회보장 회계할 때 스케일 SE 계산하죠. 이 인컴도 역시
언드 인컴이고, 그리고 gross income received as a statutory employee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종업원의 일종이죠. 그냥 거기다가 그 다음에 받은 월급, 이 사람도 더블 투 받거든요. 더블 투 월급. 넌 택서블 비과세죠. 컴뱃조에는 받은 군인 월급은. 그런데 소득세 목적상 넌 택서블이지만 이 언딩 크레딧 목적상 선택해서 언딩컴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요. 비록 세금 비과세 항목이지만 어느 경우에 그렇죠? 아까 여기에서 일정 수준까지는 소득이 많으면 크레딧 많아지잖아요. 소득이 많을수록 크레딧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소득이 많으면 크레딧 줄어드니까 여기서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겠죠. 이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 non-taxable combat pay 포함시켜서 얘가 이 크레딧 타먹을 목적상 인컴을 늘려서 크레딧을 더 많이 타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미니스터 하우징도 이 목적상 언더 인컴이고 소수의 목적상 인컴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보장세 목적상은 소득인데 이건 아직 안 배웠죠. 사회보장세 목적상은 소득이지만 인컴택스 목적상은 소득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언딩 크레딧 목적상이 언딩 인컴으로 보라는 거고 또 물물교환한 바터링 인컴, 물물교환한 인컴이죠. 그리고 스트라이크 베네핏, 파업수당, 또 롱텀 디서비리티 베네핏, 청년 이전에 받았으면 그건 급여로 보는 거거든요. 주리디 페이 이런 게 다 언디 인컴으로 간주가 된다.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는 것이 이세 서너 개 자주 나옵니다. 이 언디 크레딧 목적상이 언디 인컴인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가서 언디 인컴이 아닌 것, 렌털 인컴 아니고 캐피털 게인 주식 팔아서 발생한 이익 아니고 이자 인컴, 디비던 인컴, 엘리모니 받은 것, 차일드 서포트 받은 것, 실업수당 받은 것, 워커스 컴펜세이션 상해수당 받은 것, 소셜시큐 베네핏, 또 웰피어 SSI 받은 것, 펜션 페이먼트, 그리고 베테랑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베네핏, 갬블링 위닝 이런 거다 언드 인컴이 아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셜시큐 디서비티 인슈런스 베네핏 받은 것, 군인 뭐 밀리터리 디서비티 펜션 받은 것, 또 죄수가 일해서 받은 돈 이런 것들 언더 인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번에 가서 이 언딩 크레딧 타먹을 수 있는 크레딧 있잖아요. 리펀드블 크레딧 세금 낼 돈 없어도 내가 자녀가 3명이 막 6천 얼마까지 타먹을 수 있으니까 장난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까지는 맥시멈 유지가 되잖아요. 늘어나다가 소득 일정 이상 맥시멈 유지가 되니까 일부러 소득을 거짓말로 이 수준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소득이 이렇게 되는데 뭐 좀 비용을 좀 덜 빼가지고 이렇게 맞춘다든가 이 소득이 이거 넘어서는데 비용을 좀 많이 빼가지고 이 소득 이 수준을 맞춘다든가 그래 그 거짓말 쳐가지고 이 크레딧을 많이 타먹으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 있는 것처럼 해갖고 소득을 이 정도 맞춰가지고 이 수준을 맞춰가지고 맥시멈 크레딧 받고 이렇게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런 룰이 있습니다. If improperly claimed earned credit를 reckless, intention하게 이 세법을 무시해서 이것을 클레임하게 되면 향후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이 크레딧 클레임 못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사기적으로 클레임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이 크레딧 클레임 못하게 된다고. 이 크레딧 클레임 못하게 됐을 때 이 노티스 79라는 걸 보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격이 다시 돼서 다시 하고 싶을 때 국세청의 리서티파이를 받아야 돼요. 승인 받아요? 이 신청서를 같이 내줘야 돼요. 그 신청서가 886이라는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거나 그 크레딧 줄어들었거나 디솔드 된 적이 있던 이 크레딧들 단지 언딩 크레딧뿐만 아니라 이 차일드 크레딧,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 아더 디펜드 크레딧, 아메리칸 어프니텍 크레딧 이 전부 다 이렇게 잘못 클레임하면 디솔로 된 적이 되거나 뭐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받으려면 리서티파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천반은 봄이 886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CP79가 뭐냐? 79에 대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하는데 아마 이 886과 관련해서 문제 섞여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티스 79에 샘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집 170페이지에도 이 노티스 79의 샘플이 있는데요. CP79 we denied one of the credit를 세금부에 클레임했던 크레딧을 디나이했다고 주는 노티스죠. EIC, American Credit, 또 Child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관련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next time 이것도 클레임하려면 you must complete 886이 complete 해야 된다는 거죠. 886의 제목이 바로 이거죠. 시험에 나왔다 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886이 information to claim certain credit after 뒷솔로 되고 나서 그 크레딧 다시 클레임하려면은 세부 어떻게 하는 폼이죠. 886이 You must complete 886이 attach to your tax return에다가 to claim earning credit, child tax credit,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그리고 other dependent credit 그리고 AOTC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교육 크레딧이죠. if cost of the credit이 이렇게 과거에 previously 줄어들거나 뒤섞어진 적이 있었을 때 어떤 매수나 크레딧 에러 외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뒤섞어진 적이 있었을 때 그리고 now want to claim 이 크레딧 클레임하기를 원했을 때 이걸 붙이는 겁니다. 해당되는 거 체크하도 돼 있죠. 언딩 크레딧, 차일드 크레딧, 어디셔널 차일드 크레딧, 크레딧 파더 디펜던트, 그리고 아메리칸 어프 크레딧. 폼 886 관련해서 관련 없는 크레딧 찾아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다 관련 있는 크레딧들이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Which of failing taxpayer가 언딩 크레딧 클레임할 수 있느냐? 나이가 50살인데 퀄리파잉 차일드가 있죠. 그런데 소유시키 베네핏이 15,000불 있었고 이자 인컴이 500불. 이 사람 언드 인컴이 없죠. 그래서 크레딧 클레임 못합니다. 언드 인컴이 없어서. B번에 42살인데 이혼해서 살았죠. 혼자 살고 있는 거죠. 에, 이 사람이 인베스트 인컴이 2,500불, 웨이지가 7,000불. 인베스트 인컴이 1,300불 안 되니까 괜찮고 언드 인컴이 있죠. 크레딧 받을 수 있죠. 뭐 자녀가 없죠.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크레딧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65세 안 되니까. C번은 51세인데 싱글이고 집이 없어요. 리턴 베네핏밖에 없어요. 이것도 언더 인컴이 없으니까 크레딧 못 받고. D번에 35살인데 싱글이고 퀄리파잉 차일드가 있는데 웨이지 5만 불.
근데 어제서 그렇으면 6만 2천 불 소득이 너무 많아요. 크레딧 못 받죠? 자, 2번 문제. 위쳐 팔로잉이 언딩 크레딧 목적상의 언딩 인컴이냐? 실업수당 아니죠? A번 엘리머니도 아니고. 네, 목사님의 웨이지 해당되죠? D번 아니라고 그래. 재수가 받은 뭐 웨이지 아니라. 그리고 3번에 팔로잉이 어닝 크레딧 목적상의 이 언딩 인컴인 거 찾아라. 또 언딩 인컴. A, B 다 아니죠, 지금? 넌 텍스트 컨백페이 선택해서 언딩으로 선택할 수 있죠. 답이 C번. 다음에 퓨처 팔로잉이 그 차일드가 어닝 크린 목수상의 차일드가 되는지 결정할 때 테스트 아닌 것 찾아라. 릴레이션십 에이지 레지던트 테스트가 있었죠. 서포트 테스트는 없죠. 이건 부양가족 크림할 때 테스트지. 어닝 크린 자녀 판단할 때 테스트는 아니죠. 5번에 국세청에서 EIC 관련해서 뭐 퀘션을 하는데 그 답변할 수 있는 다큐멘트가 아닌 것 찾아라죠. 메디컬 레코드 왜 필요할까요? 자녀가 이제 언더 19, 언더 20 풀타임 학생 혹은 장애인도 해당되니까 장애인 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큐멘트죠. 또 birth certificate 해당되겠죠? birth certificate. 몇 살인지 알 수 있으니까. 스쿨 레코드. 학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SSI는 아무 의미가 없죠. LTO 받은 것. 6번에 어닝 크레딧 크레말 요구 조건 아닌 것 찾아라. 두 사람 다 언드 인컴이 있어야 된다. 그 요구 조건 아니죠. 두 사람 다 언드 인컴이 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사람만 언드 인컴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차일드 케어 크레딧 계산할 때 두 사람 다 언드 인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언드 크레딧은 그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언드 인컴이 있어도 되고요. 투자석이 1,300불 안 돼야 되고 소셜럼부 있어야 되고 언더 임금이 있어야 되고 맞는 소리죠. 나머지는 A번이 틀린 소리죠. 7번 문제 언더 임금이 1,300불 안 된다 그거 읽거나 봐라 이게 답이고 8번 문제 보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다 same 홈에 살아요. qualifying child meet requirement for both 아버지한테도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한테도 이 어닝 크레딧 목적상의 대상 자녀라고 해요. 퀄리파잉 자녀에 해당된다. grandfather가 provide more than help 서포트를 해주고 보스 아들가 손자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다 반 이상 서포트 해줍니다. 할아버지는 58살이고 웨이지 17,650불 다른 인컴 없고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이가 27살이고 근데 이 사람이 totally permanent disabled 됐어요. 어닝 크레딧 관련해서 옳은 소리 골라라. 지금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손자를 다 서포트 해주고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두 사람 다 부양가족 크렘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언닝 크레딧 번이 신청 못 한다고요. 할아버지 디펜던트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디펜던트 하면 안 된다고. 차일도 마찬가지 본인이 크레임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 크레임하는 거죠. 아들, 손자, 아들하고 손자에 대해서. 페런치 크레임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우리 그 대상 자녀 카운트 할 때 아이가 언더 19 혹은 언더 20 보면 풀템 학생 혹은 장인으로서 이 대상 자녀가 할아버지의 대상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아버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